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의 정윤성입니다. 매주 핵심적인 한 종목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일본의 금리 인하를 들 수가 있죠.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대로 떨어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증시가 급등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다시금 또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변동성 장세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하는 것 자체가 한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를 했었고요. 또한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엔화를 약세를 하면서 수출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 장려를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낮출 금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대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우선은 글로벌 장세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일본 엔화 이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앞으로도 엔킬 트레이드라고 하죠. 엔화를 이제 대출을 받고 이것을 해외에 더 높은 자산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엔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중심축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자금이 국내로도 어떻게 순이입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엔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 일본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엔화 자금에서 해외로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자체의 폭락 또한 앞으로 엔화 가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국내의 수출주들 특히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의 수출 업체와 경쟁을 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약보합권으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출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엔화의 가격대와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유일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엔화 같은 경우 앞으로 약세 국면을 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또 다른 그런 부담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변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순매수 부분이 정말로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순매도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한 가지의 그런 시장의 시그널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기관들 쌍매수하는 섹터가 어디죠? 바로 코스닥.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고 지수 같은 변동이 없지만 종목별로 보면 정말로 올해 초 지금 뭐 시작한 지 올해 거의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30-4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고요.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올라갔던 종목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두는 앞으로도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한 수급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제가 차근차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들 보시면요. 효성, 인바디, 제이콘텐트리, 유진로버, 아이컨트롤스, 메디아나 이렇게 6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효성이죠. 효성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매수가가 109,000원인데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소폭 하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효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지금 거의 빠질 만큼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쪽에 대한 글로벌 매출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국동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해외발 스판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웨어 이쪽에 대한 매출 부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효성 같은 경우도 상당 기간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부분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지수대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만 4천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빠졌던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매수대를 했던 부분이 10만 9천 원 그러니까 거의 저점에서 정확히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수대의 영향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계속 받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900선에서 한 1900선 50선까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렸었던 실적주들 코스피 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바운딩을 세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효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인바디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저희 매수가는 인바디가 지금 현재 51,300원이었죠. 현재 수익률은 5.1%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지선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성장주, 인바디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외 쪽의 수출 부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종목이고 경쟁업체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있지만 기술력 차이나 고객들 사이에서 넘볼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맞춰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특히나 좋아하고 꾸준하게 나만의 종목 봤었을 때는 인바디 같은 경우 앞으로도 장기 홀딩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CJ E&M 등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수가는 5,310원이고요. 현재 플러스 2%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이 좀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바운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수출 컨텐츠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섹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물을 할 때도 제이콘텐츠를 CJ E&M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좀 수급적으로 좀 좋진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이너스 15.7% 지금 손절가가 4,000원인데요. 지금 1,000원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밀렸긴 하지만 여기서 로봇 섹터 수단매 기조로 아직 오지는 않았었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분명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컨텐츠 쪽 외에도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수단매 기조에서 한번 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보다 좀 타이밍은 조금 그 중간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기간에 좀 있었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코스닥 내에서도 순환매 기조, 특히나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우선은 손절가 라인 터치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아이컨트롤스입니다. 아이컨트롤스. 우선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매수가는 35,250원이었고요. 손절가 3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때는 조금 애매한 마이너스 한 4%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건설주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스마트 홈 섹터에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지난주 추천드리고 나서 좀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23.6%의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고요. 앞으로도 메디아나 같은 이런 종목의 섹터는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번 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이 시간 때 말씀드리죠.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여겨주시고요. 어떤 수익률에 대한, 목적,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해드릴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어떻게 봤었을 때는 대부분 아시는 종목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봤었던 종목들과는 조금 궤를 좀 달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 가구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GS 그룹의 계열의 종합 유통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꾸준하게 한 가지씩 좀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우선 GS 그룹 내에서 이렇게 종합 유통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매출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편의점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유통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 월 100개 수준의 출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포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시락 등 간편식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밤 늦게 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예전 같았을 땐 즉석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커리 등 예전에는 다른 곳, 베이커리점, 음식점에서 하던 거를 편의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권을 편의점 내로 응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되고 있고, 편의점이 역할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편의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점포수에 대한 부분, 꾸준하게 늘고 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밀집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체의 파이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S 리테일 근데 리스크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경쟁 심화가 되고 있죠. 서희건설도 지금 편의점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진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시유라든지 GS25 이런 대형 브랜드 외에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무엇일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직도 커질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GS 리테일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에 대한 시장 자체는 기존의 편의점이 갖고 있었던 파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옆가게에 있었던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옆가게에 있었던 커피 전문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커피를 마실 때도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빵을 좀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커피를 마시면서도 라면이라든지 기호식품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있는 곳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카페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스탠딩 형식도 있지만 안에서 테이블 같은 경우 간단히 놓고 담소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역의 상권 모두 다 응축할 수 있는 종합 소형 백화점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담배에 대한 부분, 특히나 담배를 현재 재고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고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담배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 대한 광고, 이 부분이 계속되면서 담배의 매출에 대한 어떤 하향성, 이 부분이 상당히 GS 리테일, 특히나 편의점에서는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S 리테일, 그 성장성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비편의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는 편의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지만 계속 사업 부분을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점차 줄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매출 부분에서 14%,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편의점에서 한 가지만 있었을 때는 주가의 폭을 보면
등락이 좀 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 대한 부분이 커지다 보면 어떤 경쟁사에 대한 뉴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상당히 좀 변동이 좀 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 신규 편입하는 사업이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캐시카우를 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이 계속 돈을 까먹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업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편의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어떤 주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슈퍼 쪽 이 부분도 점진적인 회복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르나스타워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적인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주가의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가 점심을 또는 저녁을 하면서 4인 가구가 먹었었지만 혼자 먹었을 때는 이 식재료를 다 포함해서 내가 한 끼를 먹는 가격이 사 먹는 것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정도 먹을 정도면 외식이라든지 사 먹는 것보다는 직접 엄마가 하는 부분이 경제적일 수가 있었지만 지금 같았을 때는 한 명이 먹는데 그 원재료를 다 사다 보면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 혼자 이것을 해먹기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도 혼자 밥 먹을 때 좀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끼를 때우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CJ 같은 경우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나 최근 이런 쪽에 대한 주가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진짬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어디서 삽니까? 다 대부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2의 오뚜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식료품이라든지 라면 이런 쪽에 대한 섹터에서 점차적으로 편의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급 식재료, 특히나 라면이라든지 간편식, 국, 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서 한 끼 식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S 리테일 어떤 가격대에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S 리테일 현재가 같은 경우 64,400원인데요. 매수가 좀 낮은 63,000원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긴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1인 가구에 대한 트렌드 또한 편의점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메디아나라든지 아이콘트러스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한 가지 정도는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반드시 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의 하나로서 편의점 관련주도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 종목들까지 숨가쁘게 와 갔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